고고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추석 때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남 대표님이나 강 대표님, 그 다음에 권 교수님, 또 우리 김개똥님, 김순영님, 그리고 퀸 보니따님 등등, 또 대구의 정미숙님, 또 늘 건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1+1 그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추석 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고TV는 추석 때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서 고고TV 1년에 후원하신 분께 좀 보내드려야 돼서 또 우리 남 대표님도 곧 2, 3개월 있으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동안은 대부분 영상을 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못 무너뜨리고 이렇게 지리멸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대전환 1편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를 바뀌는 주체 세력이 30년에 걸쳐서 시대를 한 번씩 바뀌며 또는 세대가 시대 전환 세력으로 돌입하는 때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 20년 후가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갖다가 영남당 중심으로 자리를 매달리고 있고, 또한 이해찬이 20년 집권론이 왜 나오는가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지금 우리 조국 윤미향 또는 추미애 사태를 보면서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 양심이 없는 정권임에도 왜 국민은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야권을 지지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은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없고 리더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인데 고고TV는 이 정권은 쓰러진다는 쪽에 확률을 거는 희망 방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조국, 윤미향, 또 추미애,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가 나오는데도 왜 이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은폐하고 조작을 하는데도 국민은 문재인을 40% 이상을 지지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 여론조사를 보고 가짜다 그러시는 분은 반정이 나왔죠. 4.15 총선이 그대로 민주당 세력이 190석을 가져가고 야권에서는 103석, 108석분이 못 가져왔죠. 여론조사가 100% 적중을 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고고TV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586들은 이 국정 운영 기조가 반대 세력을 친일로 낙인 찍고 독재 후손들이라 낙인 찍고 수구라고 낙인 찍었죠. 그래서 이 정권은 자기들이 현재 반대 세력보다 더 악질적인 적폐를 쌓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독재, 수구로, 그죠? 수구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플러스 국민을 선전성동을 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입니다. 돈.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지라도 돈입니다. 문재인의 악질적인 행동에 공분을 느끼는 분들은 박정희와 이명박이 걸친 보수 정권은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지 않았고 국가의 근간 인프라를 갖다가 확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총량적인 균형 발전에 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문재인은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뿌려서 돈이 모래사장에 물 붓듯이 낭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맞는 소리죠. 근데 왜 안 되는가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왜 문재인을 못 물리치고 있는가? 우리라는 것은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일반 국민. 문재인의 집권 과정과 태생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문재인은 레닌, 그 소련 공산당 레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레닌은 타협을 거부했고 기존 권력 집단을 반민주적으로 성격을 시켰고 정치적 반대자와 비판 세력을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권력을 운영한 거로 유명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그 정권이 지금 그 100년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이 분열책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지금 뭐예요? 친일, 독재, 수구 프레임으로 상대편을 갖다가 코너에 몰고 있고 그게 통한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문재인은 마오 이정과 김일성 교주주의자론입니다. 문재인은. 틀림없죠. 자기가 그 당시에 학생운동권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권이 지금 문재인이가 6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은 주사 이론이 안 들어올 때예요. 자생적이라는 거죠. 문재인이가.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마오이정과 김일성 교조 그 책을 갖다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문재인과 이 586들의 분열책은 공산주의 계급투쟁과 무척 닮았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명박에 의해서 그죠? 완패하고 자기들이 패족이라고 했던 애들이 10년 성상에 걸쳐서 중국의 대장정같이 공산당 대장장같이 쫓기고 살면 하다가 일순간에 박근혜의 국정농단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해버린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죠? 왜 일반 국민들은 보수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면서. 문재인의 분열책은 공산국가의 계급투쟁 등과 무척 유사하다. 중국 공산당 영도의 비밀도 분열책에 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또는 좌파론자들이 항상 국민을 분열책을 갖다가 구사합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혁명 대 반혁명, 무상계급 대 유상계급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계급투쟁을 부추기고 이를 동력으로 인민독재를 유지할 수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국가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는 촛불혁명이고 그 외에는 반혁명 세력이라고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정권이 끝나감에도. 무상계급 대 유상계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렇죠. 노조와 불로노조와 그죠? 중소기업 노조, 그 다음에 유산자,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 부자와 빈자, 많이 배운 자와 덜 배운 자. 문재인의 특징은 공산주의와 굉장히 유사하면서 더 악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계층도 나눠버렸다, 지역도 나눠버렸다, 출신도 나눠버렸다, 직군도 나눠버렸다, 세대도 나눠버렸다. 그죠? 노무현 같은 경우는 세대는 나눴지만 계층, 지역, 출신, 직군은 안 나눴어요. 그래서 더 악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재인은 지금 구사하는 정책이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이가 과거에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묻는다 하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죠. 거기서 문재인이가 한 말은 조선시대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란 탈을 쓰고 독재 세력이 됐고 현재도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있다. 부패를 대청소하고 경제도 교체하고 시대도 교체하고 과거의 낡은 질서와 체제도 교체하고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류가 교체 당함을 받고 있죠. 주류 교체가 지금 당했죠. 그렇죠?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팽당해 버렸죠.
그래서 문재인의 이념을 갖다 봤다는 게 누구냐 하면은 지금 586 민주당 문바들이에요. 모든 것은 문재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문재인이 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주국이나 추미애를 물러가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야권에서도 문재인의 강력한 지지율 45%가 무서워서 그런 소리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스팔트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에서 수구, 반일, 또 독재 세력은 친일, 독재, 수구 세력은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이다. 세금도 제대로 안 냈고 병력도 피하고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특권만 누리는 반칙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쭉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의 이념이나 생각이 이렇다면은 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세금도 제대로 안 되는 놈들이 지금 민주당에 득실거리고 있고 아파트 쇼핑한 것 사람들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많고 군에 안 간 애들은 더 많고 비록 운동권이었다 했지만 거기 잡범들도 많아요. 잡범이라서 군에 안 간 애도 있어요. 민주당에.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도 좋지 않는다. 병력도 필요한 추미애 같은 사건 또는 조국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이가 자기 말과 180도 다르게 행위를 하고 그죠? 실행을 옮기는데도 국민은 인터넷에 깔짝대며 분노하고 있고 4층 우파 돈벌레 유튜브 방송과 아스팔트 세력이 광분을 하는데도 왜 안 넘어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지금 그 세력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력은 과거에 친일 세력이었다. 독재 세력이었다. 수구 세력이었다. 친일 세력이라는 거는 이것이 한번 프레임에 걸리면 계속 물고 떨어지죠. 항상 구사하죠. 근데 친일 세력은 민주당에 더 많다. 그런데 독재 세력이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죠. 수구 세력이었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맞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도 현재 수구로 변해버렸죠. 더 저질스러운 기득권으로 변해버렸죠. 문재인과 586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렇죠. 근데 왜 프레임에 계속 말리는가? 원인은 있어요. 원인은. 그러면은 문재인 같은 애들은 정권을 잡기 전에 자기들은 패족이다. 그죠? 찍소리 못하고 방방방방 야권에 있을 적에 한국당과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그랬죠. 자기들이 과거에 잘했다는 소리는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선을 2017년 대선, 18년 지선, 20년 총선을 참패, 대참패, 대대참패. 그렇죠? 이렇게 당하면서도 영남 수구 세력을 위시로 한 지금 국민의힘은 반성이 없다는 거죠. 김종인 씨 혼자만 반성을 하자 그러고 초선 몇 명만 그러고 있어요. 반성이 없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독재를 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박정희 과정과 전두환 과정은 경제라도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이 무조건 문재인한테 독재 타도 이렇게 대들고 있다는 거죠. 4층 우파 유튜버 돈벌레들과 광화문 세력이. 그 다음에 수구는 모두 다 수구다. 그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386이나 문재인은 이미 수구가 돼버렸다.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변해버렸는데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것이죠.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우리가 과거에 변화를 못 시키고 변혁을 못 시켰고
보수의 가치는 뭐죠? 있는 그대로에 머문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발전시킨다는 게 보수의 가치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명박 이래 솔직히 말 지금까지 7, 8년 동안 그냥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 독재자를 깨부시자. 이런 식으로 그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과 또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일부 영남 세력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문재인을 물리치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고 그죠? 문재인을 지지해서 뽑았고 또는 광화문에 나갔던 그 80%의 국민들이 한두 번씩은 나가봤어요. 국민의 반은 나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문재인은 싫은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와 과오를 반성 안 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저렇게 깃발 들고 밥 먹고 북치며 돌아다닌다. 과거 세력이 아닌가? 탄핵당했던 세력이고 또한 그 광화문과 사층 우파 유튜버들의 스피커들을 보면은 도대체 지식인이나 사회를 리드하고 미래를 갖다가 말하는 세력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이 그냥 돈벌이에 의해서 또는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싫고 박근혜를 갖다가 구출하자는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도대체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보수의 가치가 도대체 뭔가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보수의 가치가 뭔가. 문제는 지금도 촛불대 적폐 세력으로 이분법을 형성하고 친일대 반일로 이분법을 형성하고 그죠? 수구대 진보대 이분법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죠. 국민의 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걸려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하면서 공격을 해야지 변하지도 않고 공격만 해대고 있다. 적폐를 끊어냈느냐의 문제가 나오죠. 물론 문재인이도 지금 적폐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쌓고 있죠. 근데 과거 세력이었던 우리는 적폐를 끊어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죠. 국민이 볼 적에는 적폐도 못 끊어낸 당이야. 문재인은 적폐를 쌓는 당이야. 갈 길을 잃는다는 거죠. 국민들은 일반 지성인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일 대 친일의 구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다 종북 프레임을 몰아치고 쟤네들은 우리한테 반일 친일 프레임을 몰아칠 적에 둘 다 난감하잖아요. 이럴 적에 우리는 친일 반일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도 없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진보 대 수구 세력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세력이냐 또는 독재 세력이냐. 문재인도 현재 독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남산에 끌고 갔고 보안사에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 얘네들이. 그거는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라 김영삼이 집권한 이후로 노태우가 집권한 이후로 없었어요. 40년에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40년 전에 그것을 갖고 나온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최소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삶에 바빠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제1 목적이에요. 특히 신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과거의 독재와 과거의 인권은 얘네들은 책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같이 현장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럼 이들한테 문재인이가 프레임을 씌운 독재 프레임, 인권 탄압을 해서 사람을 죽인 프레임에 대해서 반성을 일단은 해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구 꼴통짓,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기업의 그죠? 횡령, 배임,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 악성적인 은행을 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수 세력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최소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짓을 안 해야 되죠.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죠. 힘이 있어야 그런 짓을 하지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는. 그러면은 최소한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은 과거에 했던 행동에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환을. 그래서 광주 사태는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죽인 것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저들이 세월호 프레임을 갖고 나온 것보다 더 잘못한 거예요. 환승하는 건 적당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의 개편이 들어가는데, 그죠? 과거 산업화 세력 때 우리가, 대기업을 밀어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이 지금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3법, 경제규제악법, 3법,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국민이 원하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보수의 가치가 뭔가? 과거 박정희 시대의 영화만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보수의 가치인가?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은 변했는데, 그렇죠? 그걸 아직 협상도 안 들어갔는데, 협상도 기업 3법, 공정 3법, 규제 3법이라는 것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도 안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무조건 반대다. 그래서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김종인은 좌파다. 민주당 이중대다. 저거 봐라, 좌파 아니냐. 기업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협상이 들어가질 않으면은 저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지들이 그럼 옳소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고 사든 하려는 문재인과 더불당 애들일 것이냐. 그렇죠? 변해야 한다. 지금 그걸 주도적으로 국민의힘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남 수구 꼴통 세력과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다. 거기에서 국민의 혐오를 가지고 시대도 변했다. 근데 과거 보수 정권이 친일이다, 독재다, 수구라는 프레임을 문재인이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구나. 봤더니 문재인은 더 심하구나. 단지 다른 점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이 없더라. 문재인이 질려서 떠났는데, 그죠? 머무르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 국민의힘이 변화시키고, 그죠? 계획을 하고 창조적인 계획을 한다면 가고 싶은데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부여잡고 광화문으로 나오고 사칭 우파 돈벌레 유튜브를 보면서 내부의 댓글을 싸질러 대니 다요 국민들. 저거 혐오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고TV는 직설직객을 하는 곳입니다. 뭐 구독자가 두려워서 수입 안 들어와요.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말하지 않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